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이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고 불편할 텐데 조금만 참으면은 이제 다 끝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 조금만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지난번에 여러분 뭐가 끝났어요? 의아단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자, 질문. 청나라의 마지막 개혁인 여러분, 무슨 개혁이 시작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광서 신정이 시작이 되죠. 요거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서태지예요, 서태후예요. 서태후가 무슨 유해이, 중앙 유해이 불러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광서 신정에 문제가 많아요. 뭐냐? 바로 여러분 직전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의아단 사건 끝나고, 자, 빨리 복습. 무슨 조약? 신축 조약으로 첫째,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한다. 두 번째, 엄청난 여러분 배상금이 있었죠. 그러면 광서 신정하면서 여러분 배상금도 엄청나게 내야 되고, 또 광서 신정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군대, 이게 키워드죠. 신군 만들었으니까 무기 가격, 여러 가지 군대 월급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죠.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광서 신정하면서 청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걸 하죠. 다 알 거예요. 자, 뭐를 국유화 시킵니까, 여러분? 바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철도를 뺏어버리죠. 요거 기억나죠? 뭐의 국유화? 철도의 국유화. 특히 여러분 어딜 걸 빼려요? 쓰촨 지역 걸 뺏어서 여러분 그냥 외국에게 넘긴 다음에 돈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가뜩이나 청나라 정치 못해가지고 민중들이 기분이 나쁜데 철도까지 국유화하니까 여러분 뺏긴 쓰촨 지역에서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쓰촨 폭동이 벌어지죠. 그 와중에 여러분 체계적으로 우리의 길을 지키자. 여러분 보호하자. 우리의 길을 보호하자. 여러분 무슨 운동까지? 보로 운동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잘 여러분 달래야 되는데 바보같이 여러분 청나라가 우창에 있는 여러분 새로운 군대, 신식 군대인 신군을 동원해서 쓰촨이랑 보로 운동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뭡니까? 우창에 있는 청나라 신군이 오히려 청나라에 여러분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키죠. 이 와중에 여러분 잘됐다. 아예 청나라 없애버리자 하면서 여러분 전국 13개 성, 예를 들면 우리는 경기도 전라도라 그러지만 여러분 중국은 무슨 성 무슨 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전라도 13군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란 내지는 여러분 청나라를 부정하는 독립운동이 터져요. 이 와중에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죠. 둥근원이야 순원이야. 순원이 탁 등장을 하죠. 그럼 얼른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순원은 기억나요? 원래 여러분 직업이 뭐였어요? 인생이 보장된 의사였는데 닥터리야 닥터야. 닥터였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지 않겠다. 나는 민족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 여러분 혁명가가 되죠. 그래서 막 쫓겨다니다가 여러분 일본에서 1905년 여러분 외우면 좋아요. 중국 동맹회란 단체를 만들어서 반대한다. 청나라에 반대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개혁운동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혁명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해요. 그런데 요 중국 동맹회 만들면서 여러분 나중에 순원은 여러분 나는 이런 식으로 중국을 혁명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나야겠죠? 자, 무슨 주의 떠올라야 돼요? 삼민주의. 삼민주의가 뭐냐? 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냐? 소수의 청족이 지금 다수의 한족을 말아먹고 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여기는 약간 모두 들어가요. 태평천국운동의 멸만 흥한의 개념도 약간 닮은 게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나중에 조금씩 바뀌어. 왜냐? 아니 한족만 강조하면 여러분 소수민족이 53개니까 나중에 약간 고쳐요. 그 다음에 민생은 뭐냐? 너무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만약에 혁명을 해서 중화민국을 세우면 모든 민중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무슨 권? 민권. 민권이 뭐야? 소수의 만주족이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다수의 모든 국민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순원하면은 요거 기억하세요. 아하, 이분이 원래 의사인데
계속 뭐야? 혁명 준비하는데 일본 가서 1905년에 외울게요. 외웠죠? 중국 동맹회. 중국 동맹회. 이로부터 순원하면은 무슨 주의 떠올라야 돼요? 삼민주의.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삼민주의가 뭐라고요? 민족, 민권, 민생. 내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삼민주의 얘기하면서 요 삼민주의에 영향받은 분이 있었죠. 우리 누구? 앙팡이야? 조소왕이야? 조소왕 할아버지의 건국강령. 거기 삼균주의가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고, 또 내가 어떤 얘기도 했어요. 순원의 삼민주의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링컨의 여러분 그거를 영향받은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 순원이 등장해서 드디어 1911년 오예. 자, 따라해 볼게요. 무슨 혁명이 벌어졌습니까? 신의 혁명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신의 혁명이 벌어졌지만 여러분 아직 청나라가 힘이 엄청 세요. 왜냐? 순원은 그때 얘기했잖아. 군사 해봐야 여러분 10만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청나라에는 자 들어본 적 있죠? 위안 스카이라고 여러분 요 놈이 북양 군대의 그 청나라 군대 중에 하나가 북양 군대인데 거기 짱인데 여러분 얘가 군사가 몇만 명이 있어요. 100만 명이 있었죠. 얘가 데리고 있는 군대가 바로 여러분 무슨 군이에요? 신군이라고. 그래서 신의 혁명 발생하자마자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기억나요? 광서제가 갑자기 독약 먹고 누가 죽여버렸죠. 근데 바로 다음날 서태후도 독약 먹고 누가 죽여버렸죠. 아주 어린애 1살 푸이가 황제가 되고 그 삼촌이 권력을 잡고 있었죠. 요때 위안스카이한테 순원 신의 혁명을 진압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우리의 영웅 무슨 원이 순원이 위안스카이랑 딜을 하죠. 야 위안스카이야 너 우리 역사 만년의 최고의 영웅이 돼봐라. 뭐냐?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멸망시키면 나 순원이 너에게 총통 대통령 자리를 주겠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얘기했죠. 순원은 이미 뭐가 되고 싶었어? 황제가 되고 싶었죠. 근데 바로 황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일단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순원이 착한 척했죠. 얘기한 적 있죠? 야 내가 청나라 배반 때리는 거는 못하지는 않다. 하겠다. 대신에 약간 멋져 보이려고 대신에 청나라 황제랑 청나라 귀족들을 죽이지 말고 보호해주라. 한 다음에 여러분 능청 떨면서 바로 청나라 배반 때려서 여러분 위안스카이 때문에 뭐가 멸망해요? 청나라 멸망하죠.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1912년 여러분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무슨 민국이 들어섰어요? 기억나죠? 중화민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럼 중화민국은 최초가 중요하죠. 아시아에서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미국처럼 왕이 없는 여러분 공화정이죠. 그래서 신의 혁명으로 중화민국은 최초로 아시아에서 민주 무슨 정이 들어섰다? 공화정이 들어섰다. 그리고 중화민국의 총통. 요 총통은 우리의 대통령이랑 똑같은 거예요. 순원이 양보해서 여러분 무슨 스카이가 됐다. 무슨 스카이? 이렇게 위안 스카이가 됐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봐봐. 요 중화민국은 결국 뭐의 결과예요? 무슨 혁명? 신의 혁명의 결과가 되는 거죠. 신의 혁명의 결과. 중화민국이 들어서서 자 아시아에서 최초의 민주. 자 민주까지 써줄게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정이 됐고 총통은 누가 됐다? 위안 스카이. 근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좀 바보예요? 여러분 완전 간신배죠. 또 한번 또 엄한 짓을 하죠. 자 그러면 신의 혁명의 결과 좀 한번 해볼게요. 답으로 많이 나와요. 신의 혁명의 결과 첫째 청나라가 망하고 무슨 민국이 들어섰다? 중화민국. 너무나 잘 알죠. 두 번째 요때 베트남 사람이었던 자 해보자. 너무 잘 나와요. 판보이 쪼우. 여러분 기억나죠? 요 판보이 쪼우가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이기는 거 보고 감명받아가지고 그래 일본의 메이지 유신 입헌군주제를 따라하자 해서 만든 게 1904년에 빨리 봐요. 무슨 유신회? 베트남 유신회. 그 베트남 유신회에서 야 일본에 우리 베트남 학생들을 유학 보내서 배우자. 1905년에 무슨 운동? 동유운동. 그런데 누가 배반 때려요? 일본이랑 프랑스가 여러분 못하게 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요 판보이 쪼우가 너무 슬퍼서 중국에 무슨 쪼우에 와 있었어요? 꽝쪼우에 와 있다가 호를 목격한 거예요.
신의 혁명을 목격한 거죠. 이때 판보이초우가 맞아. 그렇다면 우리도 신의 혁명처럼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이 되자. 신의 혁명을 따라하자 해서 만든 게 여러분 1912년 이것도 외울게요. 자, 무슨 날? 베트남 무슨 해를 만듭니까? 베트남 광복해를 만듭니다. 그래서 신의 혁명의 결과 중화민국이 들어섰다. 판보이초우가 우리도 따라하자. 무슨 광복해? 베트남 광복해. 근데 여러분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봐볼게요. 자, 지도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몽골 초원이면요,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중국 쪽이랑 가까운 곳을 중국에 가깝다. 무슨 몽골? 내몽골. 그리고 몽골인데 중국에서 멀리 있다. 요거를 무슨 몽골이라 불러요? 외몽골이라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신의 혁명으로 중국이 어수선하니까 여러분 요 외몽골이, 자 요 외몽골이 신의 혁명의 결과 여러분 외몽골이 계속 여러분 청나라가 먹고 있었거든요. 청나라 그때 강희제, 걸명제 기억나죠? 여러분 특히 강희제가 누구야? 몽골 쪽에 중가루족 정복하고 걸륭제도 여러분 어디야? 티베트 먹었잖아요. 그러면 요 몽골족이 청나라의 그 식민지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의 혁명 때 어수선하니까 요 외몽골이 여러분 신의 혁명의 영향으로 1920년에 여러분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1924년에 몽골 인민공화국을 세워요. 그래서 1921년쯤 여러분 외몽골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자 답을 알려줄게요. 많은 학생들이 신의 혁명의 결과 중화민국이 들어섰다. 판보이초우가 광저우, 위치 중요하죠? 광저우에서 베트남 광복해를 만들었다까지는 잘 알아. 근데 요거는 가끔 안 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수능 특강에 보거나 여러분 교과서에 봐도 항상 신의 혁명의 결과 외몽골이 독립했다. 1921년 외몽골이 독립했다. 요거 지금 못 외운 사람은 자 써놓고서 이따 수업 끝나고 박박 외우세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위안스카이가 여러분 지금 중화민국의 총통이 됐는데 원래 이 사람의 꿈은 뭐예요? 뭐가 되고 싶었던 거야?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의회를 탄압하고 자기 반대파를 막 죽이고 국회의원들을 죽이고 여러분 완전 독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누구야? 우리 스논이라든가 여러분 혁명을 했던 분들이 너무 여러분 실망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야 우리 위안스카이가 원래 여러분 이게 원시거든요. 원세계를 중국식 이름으로 위안스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스논이나 여러 혁명가들이 막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 원세계 위안스카이에 반대한다. 여러분 계속 혁명을 벌이지만 워낙 여러분 위안스카이가 군대가 많으니까 진압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요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총통이 되자마자 독재를 하고 서서히 뭐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 황제가 돼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 와중에 뭐를 외웠느냐? 여러분 잠깐만 이거 기억나요? 그런데 여러분 1913년 뜬금없이 여러분 갑자기 일본에서 여러분 자 다이쇼 정변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 일본의 메이지라는 천황이 언제 죽느냐? 1912년에 죽어요. 기억나죠? 그러면 메이지 천황의 아들이 여러분 무슨 쇼 천황이에요? 다이쇼 천황이죠. 이분이 언제까지 천황을 해요? 1926년까지 다이쇼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요? 1870년부터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좀 부작용이 많았죠. 소수 어떤 지역 애들만 권력을 갖고 민주주의가 안 되니까 여러분 무슨 민권운동 했어요? 빨리. 그렇죠. 자유민권운동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때쯤 되니까 일본의 지식인들과 많은 백성들이요 진정한 민주주의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해볼게요. 1912년에서 1926년 일본 다이쇼 천황 때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다이쇼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크라시 시대라 불러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라 불러요. 그러면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일본에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무슨화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일본군이 힘이 빠지고 오히려 국회의원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무슨 쇼? 다이쇼 데모크라시입니다. 그런데 자 복습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가스라 테프트미라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 일본의 가스라라는 여러분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요 가스라가 누구랑 친하느냐? 일본의 군인들 여러분 재벌들이랑 친해요. 그러면 군인들은 뭐 하는 게 좋아요? 계속 전쟁하는 게 좋죠. 계속 군대를 키우는 게 좋죠. 그러면 재벌들도 좋죠. 왜? 전쟁해야지 여러분 물건 팔아먹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 가스라가 총리가 되자마자 헌법을 어겨가면서 군인들에게 야 군대 더 키우자 라고 허락을 해주고 재벌들에게 여러분 탱크라든가 그런 거 만들게 해줘요. 그러면 일본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여러분 전쟁이 싫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십만 명의 여러분 일본 민중들이요 데모를 해요. 데모해가지고 야 가스라 물러가라 군인들 물러가라 해서 여러분 원래 같으면 졌을 텐데 지금이 무슨 크라시예요? 다이쇼 데모크라시죠 여러분. 자 기적이 벌어져요. 국민들이 우리 호 지키자. 우리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위반하는 가스라와 군인들과 재벌들을 몰아내자. 여러분 데모해가지고 웬일이에요? 일본이 국민들이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가스라 쫓겨내고 군인들도 여러분 캐갱하고 도망갑니다. 이거를 따해보자. 1913년 여러분 다이쇼 시대에 자 드디어 일본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성공해서 군인들과 국민들을 우습게 봤던 정치인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좀 우리로 보면 4.19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런 느낌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의 민주화 운동 중에 하나 다이쇼 정변.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일본이 민주주의가 급성장하죠. 그래서 그거를 무슨 크라시 자꾸 외워요? 다이쇼 데모크라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912년부터 1926년까지를 요 다이쇼 정변이 벌어진 계기부터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기억날래나? 바로 뭐냐? 여러분 1914년에서 1918년 여러분 서양의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강제로 점령한 다음에 쪽쪽 빨아먹던 여러분 나쁜 국가주의를 뭐라 그래요? 서양 애들이 제국주의 하다가 여러분 지네끼리 패싸움이 나요. 이걸 해볼게요. 첫째, 자, 삼국 협상이 있는데요. 누구냐? 러시아,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삼국 동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누굴까요? 바로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플러스 같은 나라 헝가리 제국. 맨 처음에 여러분 이탈리아인데 나중에 얘가 빠지고 오스만 제국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914년 여러분 사라예보라고 거기 놀러 갔던 오스트리아 왕자를 러시아 부하였던 세르비아 애들이 여러분 싸 죽이는 외우지 마세요. 세계사가 아니니까 일기예보예요. 사라예보예요. 사라예보에서 러시아 부하 나라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죽이면서 여러분 패싸움이 난 건 우리가 바로 그 유명한 1차 무슨 대전이라 부릅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러요.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큰 사건인데 동사에서는 요거 자체보다는 요거 때문에 벌어지는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한국의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나갑니다. 단 상식은 알아야 되겠죠. 자, 1914년에서 1918년 제국주의 국가들이 패싸움을 벌였다. 바로 러프 영인 삼국 협상과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삼국 동맹이 꽝 하고 싸웠다. 그러면 1차 대전의 배경은 엄청 많아요. 많은데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무슨 예보? 일기예보다 사라예보다.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로 전쟁터가 유럽이 되겠죠.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일단 1차 대전이 발발하자마자 지금 현재 무슨 스카이야? 위안 스카이죠. 중화민국의 위안 스카이는 일단 눈치 본 다음에 야, 우리는 중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워둘게요. 1차 대전 벌어지자마자 1914년 여러분 무슨 민국? 중화민국의 위안 스카이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중립이라고 딱 합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 말썽쟁이. 1번이 말썽쟁이에요. 1번이 봤더니 여러분, 자, 보세요. 지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보자. 여러분, 요렇게 우리 한반도 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반도를, 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중국의 무슨 반도라고 불러요? 산둥반도. 우리 국사책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요 산둥반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따라해볼게요. 무슨 따오라 불러요? 칭따오. 그러면 산둥반도 안에 여러분 어떤 동네가 있는 거예요? 칭따오라는 동네가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1번이 잠깐만 요 산둥반도 칭따오 지금 누굴 거예요? 독일 거죠. 독일 건데 지금 독일은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영국이랑 싸우고 있죠. 그런데 1905년에 영국이랑 일본이랑 여러분 제2차 무슨 동맹을 맺었었어요? 기억나죠? 제2차 영일동맹. 이때 일본이 머리를 굴려. 야, 독일 지금 유럽에서 싸우느라고 여러분 여기 산둥반도 칭따오에 신경 못 쓰겠죠. 이때 일본이 야, 우리 일본은 영일동맹이다. 그러므로 독일은 우리의 적이다. 해서 여러분 군대 보내가지고요. 산둥반도에 있는 독일군 다 죽여버리고 주민 체포해서 여러분 어디를 먹어버려요? 산둥반도와 칭따오를 쓱 하고 먹어요. 이거 완전히 여러분 되게 얍삽하죠, 여러분. 그랬을 때 무슨 스카이? 약간 위안 스카이 멘붕이죠. 왜? 아니 이거 심각한 거야. 독일한테 줬는데 다시 누가 뺏어버린 거야. 일본이 뺏어버렸죠.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 아이고 해볼게요. 이런 와중에 이 위안 스카이가 여러분 뻘짓을 합니다. 뭘 하느냐? 이거 기억날 거예요. 1915년 여러분 갑자기 위안 스카이가 선포를 해요. 야! 나 조만간에 중화민국이 아니라 없애버리고 무슨 제국을 세우겠다. 무슨 제국을? 중화제국을 세우겠다. 무슨 말일까? 야! 나 위안 스카이는 조금 있다가 대통령 총통이 아니라 이 아주 황당한 놈이에요. 무슨 죄가 되겠다 여러분? 황제가 되겠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 국가들이랑 국민들이랑 여러분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이때 여러분 누가 쓱 접근해요? 일본이 쓱 접근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접근하느냐? 딱 일본이 위안 스카이한테 야, 위안 스카이야. 우리가 딱 봐도 너는 황제 스타일이야. 근데 부탁이 있어. 뭐야? 우리 일본이 21개의 조를 자 문서로 만들었어. 이거를 보여줄게. 첫째가 뭐냐? 산둥반도와 그 안에 있는 칭따오를 일본이 갖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먹고 있는 따렌. 한글 어려워요. 따렌. 그 다음에 리순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99년 더 연장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재정, 경찰, 그 다음에 모든 군대에 일본인 뭐를 파견하겠다. 고문을 파견하겠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봐요. 모든 경찰, 군대, 공무원에 일본인 고문을 파견하겠다는 건 뭐냐? 일본이 여러분 다 장악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중국 군대도 일본인 고문이 교육을 시키겠다. 두 번째, 산둥, 칭따오 지네가 여러분 영원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사인하면 나쁜 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겁나기도 하고 황제가 되고 싶은 여러분 위안 스카이가 바보같이 여러분 요 21개 조에 사인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중국 국민들이 완전히 여러분 화가 나겠죠. 심지어 뭐냐? 위안 스카이를 여러분 지지했던 그의 부하 장군들도요. 위안 스카이가 너무 싫은 거야. 이거 여러분 나라 팔아먹은 거잖아. 거기서 여러분 열람 막 데모해가지고 위안 스카이가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 중화민국도 못 만들고 황제도 못 되고 여러분 욕만 바가지로 먹었다가 여러분 1916년에 바로 여러분 스트레스로 짠하고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일본이 위안 스카이한테 뭐를 요구했다? 21개 조를 요구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는 거에서 내가 장담하건데 거의 하나나 두 개는 무조건 남아요.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일본이 뭐를 요구했다? 21개 조. 내용이 뭐냐? 외우자. 산둥 플러스 칭따오를 갖는다. 이미 가지고 있던 리순 따렌의 99년을 더 연장하겠다. 그 다음에 뭐야? 모든 각 분야의 일본의 고문, 감시자지, 오버로드.
고문을 파견하겠다. 요거를 사인한 게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요것도 지난주에 조금 다 기억은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 위안 스카이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위대한 아주 훌륭한 교수이자 학자가 등장하죠. 해볼게요 여러분. 두 분 해볼게요. 베이징 대학의 교수였던 천드쇼. 그 다음에 너 누구야? 여러분 후스. 기억나죠? 자, 이분들이 야, 저놈의 위안 스카이는 민주공화적인데 황제가 되려고 그러고 외세는 계속 쳐들어오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아직도 막 어리버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요 천드쇼 후스가 여러분 요거는 꼭 외울게요. 우리 중국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버리자. 기억나죠 여러분? 바로 천드쇼 후슈에 여러분 무슨 운동이 벌어져요? 신문화 운동이 벌어지죠. 아주 내용은 간단해요. 야, 유교가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중국에서는 유교가 나쁘게 발전을 했다. 어떤 식으로? 너무 충효, 가족주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가서 혁명을 해야 되고 가서 외세랑 싸워야 되는데 충하니까 청나라를 혹은 충하다 보니까 너무 봉건적이 되고 효하다 보니까 제사 같은 것만 여러분 지내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여러분 그런 거 연연하다가 개혁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천드쇼 후스는 신문화 운동은요 대략 언제 시작이 됩니까? 1915년쯤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유학의 나쁜 거를 없애자. 우리 전통 문화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나쁜 게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우리의 의식을 서양처럼 미신 믿지 말고 과학에 의한 과학주의로 가자. 또 하나, 야, 우리 남녀 평등하자. 봉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진정한 무슨 주의를 하자. 민주주의를 하자. 그럼 여러분 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마침 요때 누구 때야? 위안 스카이가 여러분 독재하고 일본한테 따라해볼게요. 몇 개죠? 21개조 사인하고 나라 팔아먹을 때죠. 민중들은 반대하는데 위안 스카이 독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문화 운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자.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슨 주의가 되자. 자유주의가 되자. 그리고 좋은 의미로서 무슨 주의가 되자. 개인주의가 되자. 이런 걸 여러분 신문화 운동이라 그래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의 모든 젊은이들아, 모든 백성들아, 우리 똑똑해지자. 정말 똑똑해져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잡지를 발간하는데 그 잡지를 새로운 청년을 만들자. 여러분 신청년이라는 잡지도 만들고 또 하나 여러분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수업 시간에. 여러분 중국의 한자는 너무 여러분 복잡하죠. 요 한자를 아주 쉽게 이 같은 자래 드래곤용이에요. 혹은 자 우리 옛날에 니네 모르겠지만 옛날 그 어르신들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면 그 정형적인 문자가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 기체우, 일양망가 위축 쓰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엄마, 아빠, 하이 요즘 말투죠 여러분. 이렇게 쉬운 글자, 쉬운 말투를 여러분 따라볼게요. 무슨 체라 불러요? 백화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드쇼 후슈의 신문화 운동은 자 일단은 백화체 써가지고 여러분 쉬운 글자로 많이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혹 뭐랑 비슷할까 여러분? 우리 그 독립협회 아시죠? 독립협회가 여러분 무슨 몽이에요? MC몽이야? 민중계몽이야? 민중을 여러분 똑똑하게 만들려면은 한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독립협회가 이용한 게 무슨 신문이 있었어요? 독립신문. 그러면 독립신문은 어떻게 민중을 이용했어요? 순, 한글. 똑같은 거 여러분 백화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배웠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해보자. 누가? 여러분 위안 스카이가 뻘짓이 뭐예요? 황제 되려고 이상한 짓 하고 있을 때 그와 동시에 사회 문화적으로는 무슨 문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신문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1916년에 누가 죽었어요? 위안 스카이가 죽었죠. 그럼 여러분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재밌게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문제는 뭐냐? 위안 스카이가 죽자마자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요 자기의 여러분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여러분 황제처럼 살아요. 해볼게요 여러분. 만주에 외우지 마세요. 장쩌린이라는
위안스카이 장군이 있었는데요. 위안스카이의 부하야. 그럼 얘가 군사가 한 30만 명 되고요. 돈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짱쩌린이 딱 봤더니 청나라 망했지. 위안스카이 죽었지. 요 지역에선 자기가 짱이죠. 아예 여러분 만주를 지가 지배하면서요. 일본이랑 손잡았고 나중에 미국이랑 손잡아서 이권도 팔고 돈 받아서 군대도 키우고 마치 여러분 당나라 때 한 지역을 차지한 군인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절도사라 그러죠. 마찬가지 여러분. 장쩌린 뭐 누구 단기서 누구 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바로 중국의 한 지역을 차지한 장군들이 등장한다. 여러분 무슨 벌이 등장하는 거야 이제? 군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벌들이 언제부터 가느냐? 1916년부터 여러분 1928년까지 야 거의 몇 년이요 여러분? 거의 12년간요 중국이 큰 군벌 한 4개 작은 군벌 수십 개가요 서로 여러분 막 싸워요. 특히 어디 먹으려고? 큰 군벌들 여러분 이 당시 수도가 베이징이었거든요. 베이징을 차지하면 그 군벌이 일단 그 시대의 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 짱쩌린 뭐 단기서 뭐 풍우렌 뭐 해가지고 여러분 베이징 먹으려고 매일 여러분 싸움이 나는 거야. 한마디로 뭐 여러분 중국사로 얘기하면은 삼국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벌이 했다. 그런데 이 군벌이 나쁜 게 뭐냐? 민족과 국가 위하지 않아요. 자기만 잘 살면 돼요. 그러면 대다수 군벌이 여러분 누구랑 결탁을 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외국 세력과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볼게요. 맨 처음에 여기 만주의 군벌이었던 짱쩌린을 누가 지지해 주느냐? 일본이 지지해 줘요. 재밌게 해볼게요. 요 일본이 야 쩌린아 내가 너 탱크 주고 비행기 줄 테니까 만주에 금강 좀 가져갈게. 가져가. 다음에는 야 쩌린아 왜? 내가 너 잠수함 줄 테니까 요 만주에 항구 좀 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외세랑 결탁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게 군벌들이에요. 뭐 때문에? 지 군대 강해서 자기가 여러분 이 지역 계속 짱 잡고 다른 데 쳐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본, 미국, 영국이 다 여러분 군벌들에게 무기 주고 여러분 이권 뺏고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민중들이 보기엔 이 군벌 놈들 나쁜 놈들이죠. 아니 여러분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여러분 세력을 유지하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군벌과 잡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자 1917년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해볼게요. 1917년에 난 약간 이상한 게 있어.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세계사나 동사에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전 세계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충격을 준 게 벌어져요. 1차 대전 중에 여러분 러시아 제국에서 여러분 혁명이 발생해서 러시아 황제 귀족 싹 때려 죽이고 다 맞아 죽고 러시아 여러분 혁명이 벌어져서 1917년 여러분 바로 전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인 여러분 뭐가 들어서요? 소련이 들어서요.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랑 편먹고 지금 싸우고 있었죠 여러분. 근데 내부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노동자, 농민들을 여러분 딱 규합을 해가지고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가 망하고 소련이 들어서는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진짜 여러분 전 세계에 완전 충격을 준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지금 질 것 같아요? 프랑스랑 영국이 질 것 같죠? 이때 여러분 갑자기 1차 대전에 중립이었던 누가 참전을 해요? 미국이 참전합니다. 왠가는 얘기한 적 있죠? 왜 뭐냐? 미국이 여러분 영국에다가 몰래 무기를 팔아줬는데 그 독일이 화가 나가지고 야 영국에 접근하는 모든 배를 다 격파해라. 중3 때 배웠어요. 고1 때도 배웠어요. 고3 때도 배웠어요. 독일의 무슨 작전? 무제한 여러분 잠수함 작전으로 독일이 미국 배를 격파하면서 잘 됐다. 여러분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이때 중국도 이때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민국이에요? 중화민국이긴 하는데 누가 다스려요? 베이징 먹은 군벌이 다스리죠. 솔직히 중화민국도 잘됐다. 미국이 참전하면 우리도 따라 참전하면 무슨 국이 되겠어요? 승전국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화민국도 이렇게 참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 여러분 다 끝났어요, 여러분. 안 끝났어요. 자, 볼게. 그러면 여러분 1917년 미국도 참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민국도 참전해요. 중화민국도 참전을 해서 여러분 드디어 1918년 여러분 1차 무슨 대전이 끝났어요?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러면 해볼게요, 여러분. 재밌게. 자, 전쟁에 패한 나라를 무슨 국이라 불러요? 패전국이라 부르죠. 그럼 패전국은 누구야? 큰일 났네. 여러분, 패전국은 독일. 졌죠? 누구? 오스트리아. 졌죠? 오스만. 졌죠? 이긴 건 누구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작해 볼게요.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바로 1919년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모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담이 딱 하고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파리 강화회담은 여러분 혹시 파리 하면은 프랑스잖아요. 그럼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죠. 루이 비통이 아니라 루이 14세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분 아름다운 궁궐이 경복궁이라면 파리에는 여러분 따라해보자. 베르사유 궁궐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 강화회담이 베르사유 궁궐에서 열렸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담에서 맺어진 여러 가지 그 체제를 우리가 베르사유 체제라 불러요. 다시 뭐라고요? 파리 강화회담에서 결정된 여러 상황을 베르사유 궁궐에서 했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담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따라해볼게요. 무슨 체제? 베르사유 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가끔 기출문제 보면은 친절하게도 파리 강화회담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풀어보니까 베르사유 체제에서 결정이 됐대. 그러면 세계사를 같이 하는 학생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탁 풀 수가 있는데 세계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 파리 강화회담은 배웠는데 이 베르사유 체제가 뭐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슨 디테일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해볼게. 파리 강화회담은 무슨 체제다? 베르사유 체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국이 신난 거야. 왜냐? 여러분 중국도 여러분 여하튼 1917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전해가지고 이제 무슨 국이 된 거야? 승전국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자 여기 와 있는 누구야? 프랑스,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 일본 애들에게 부탁을 해요. 야 얘들아 우리 중국도 니네도 와서 이겼으니까 니네가 옛날 난징 조약 때 베이징 조약 때 가져갔던 치외법권, 그 다음에 조차지, 그 다음에 불평등한 조약 없애고 특히 너 1번 너 얼마 전에 뭐 요구했어? 21개조 너 요구해서 싼 돈 먹는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 같은 승전국이니까 특히 야 미국아 영국아 일본이 21개조 가져가는 거 막아줘라고 얘기했더니 대단한 반전이 벌어져요. 뭐냐? 미국, 영국, 프랑스가 막 모여가지고 중국한테 야 가만히 있어. 그냥 일본이 21개조 산동 묶게 냅둬. 그 다음에 중국 너 승전국이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가 먹었던 이권 절대 주지 않을 거야. 하고 여러분 결정이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파리 강화회담에서 중국이 우리도 승전국이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21개조를 철폐해달라고 강대국에게 부탁을 했더니 강대국이 중국을 무시하고 여러분 요거를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중국에서 수많은 여러분 국민들이 완전히 분노하겠죠. 왜냐? 우리 중국도 승전국이고 여러분 당당하게 승전국으로서 얘기를 했더니 이 나쁜 영국, 프랑스, 미국이 어떻게 여러분 중국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일본에게 21개조 주겠다고 한 거잖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장난 아니야. 마침 이때 중국을 지배하는 건 누구냐? 군벌이죠. 이때 막 수십만 명의 여러분 국민들이요. 군벌 집에 가서 총으로 쏴보라고. 나 죽은 건 없다고 하면서 막 어떻게 화염병 던지고 여러분 외교관 막 불태우고 여러분 난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요. 뭐를 멈추느냐? 하나 돌아갈게요, 여러분. 자, 선생님은 수업을 어떻게 한댔어요?
시간 순으로 한 대죠. 해볼게요, 여러분. 파리 강화 회담 할 때 여러분, 그 전후로 해서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1차 대전 때 여러분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미국이죠. 실세요. 요 미국 대통령이 자 14개 조를 발표해요. 앞으로 1차 대전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우리가 잘 보살펴 주자. 근데 요 미 대통령 윌슨이 14개 조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식민지가 된 민족은 독립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결정하면 우리 국제사회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요거 다 알죠? 자, 3번 따내볼게요. 무슨 자결주의를 주장해요? 민족 자결주의. 한 번 더 써볼게요. 뭐라고요? 민족 자결주의. 그럼 잠깐만. 야, 이거만 들어봐도 대단하죠. 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인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약소국, 전 세계 식민지 국가 중에 어떤 민족이든 지금 식민지인데 자기 스스로 독립을 결정하면 시켜주겠다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장 많은 영향받은 게 누구냐? 우리나라죠. 이때 여러분 우리는 봐봐. 1910년부터 슬프지만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기억나요? 1910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 이거를 한자로는 경술연해. 1910년을 경술연이라 그래요. 경술연에 일본에게 국가적인 치욕을 당했다. 무슨 국치라 불러요? 경술국치 혹은 강제. 대한제국을 일본이 강제로 병탄했다. 강제로 병합했다. 혹은 다른 말로 한일 강제라는 말 꼭 써줘야 돼요. 한일 강제 합방이라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다시 뭐라고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무력으로 통치했다. 무슨 시대예요? 일제시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해볼게요. 자, 뭐가 있느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미 대통령, 여러분, 무슨 쓰니? 윌슨이 여러분, 무슨 자결주의 얘기했어요? 민족 자결주의 얘기했죠. 이때 우리 민족들이 너무 좋은 거야. 야, 그럼 우리 한번 우리의 의지를, 민족의 의지를 표현하면 독립이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마침 거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이요. 갑자기 돌아가셔요. 근데 이게 이상해. 왜냐? 건강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고종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일본 애들이 독을 먹여서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학자들도 이걸 맞다고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 봐봐. 아니 마지막 거의 황제죠. 순종이 물론 있지만 고종이 여러분 나라도 뺏겨서 슬픈데 일본 놈들이 독까지 먹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종이 죽은 다음에 고종의 인산일 해볼게요. 인산일이 뭐냐? 고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고종 황제의 시체를 가마에 태워서 저기 무덤으로 가는 건데 그때 수십만 명이 여러분 모여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죠. 그때 여러분 바로 오늘 배울 1919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여러분 위대한 운동 중에 하나인 무슨 운동? 3.1운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해볼게요. 1919년 3.1운동의 원인 첫 번째 미 대통령 윌슨의 무슨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두 번째 고종의 무슨 설? 독살설. 그리고 3.1운동은 언제 일어나요? 고종의 시체가 고종의 마디가 어디야? 무덤 가는 날 고종의 인산인 날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1910년에서요 1920년까지죠 일본 놈들이 얼마나 못됐느냐 우리를 통치할 때요 무조건 때려요. 그냥 헌병 경찰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헌병이 군인인데 해병대 같은 거야. 헌병 군인한테 여러분 경찰을 시킨 다음에 우리 민족을요 좀만 실수해도 무조건 여러분 두드려 패는 무슨 통치를 했어요? 무단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 3.1운동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10년 동안 시컨 두드려 맞았죠. 야, 맨 처음 맞을 때는 두려워요. 근데 계속 패잖아요. 분노가 쌓이겠죠. 그래서 3.1운동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본의 지나친 무단 통치. 게다가 여러분 또 하나 해줄게요. 일제시대 여러분
1910년대 일본 놈들이요, 우리의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겠다라고 뻥친 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요, 전 국토의 농민들의 5분의 2의 땅을 약탈합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끔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자세히 안 해주는데 왜 해주느냐, 보통 제가 느끼기에 동사 하시는 학생들은 국사를 웬만큼 해. 그런데 요즘에 학생들이 국사가 좀 쉽게 나오니까 국사 지식은 많이 있는데 까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높아시면 여러분 좀 자세히 해주는 거니까 한번 외워볼게요. 근데 이거 동사에도 가끔 나와요. 해보자. 자, 끝났어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은 왜 터집니까? 첫째, 미 대통령 윌슨의 무슨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두 번째, 고종의 무슨 설, 독살설. 그러면 3.1운동은 언제 터져요? 고종의 인상인 날. 고종의 그 시체가 어디야? 자, 그 몸이 무덤 가는 날이죠. 그 다음에 지나친 무단 통치, 또 우리 여러분 토지도 뺏겼죠. 이것 때문에 3.1운동이 터집니다. 그런데 야, 국사에도 잘 나오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동사에도 여러분 재미있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나오느냐, 3.1운동의 결과가 나와요.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재밌죠? 근데 좀 빡세긴 한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치면 좀 끊었다 봐도 돼요. 이게 어차피 플레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50분 힘들다 그러면 20분 딱 끊어서 봤다가 좀 이렇게 체조도 하고 이렇게 고개도 막 돌렸다가 커피 한 잔만 다시 보고. 그래서 이게 보통 그래. 보통 성인 남자 여자들의 집중력이 한 15분 20분 된대. 그래서 50분 하면 좀 멍때릴 수 있으니까 자기 리듬, 어떤 사람은 또 30분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맞춰서 보다가 딱 집중력이 떨어지면 잠깐 이렇게 책상에 일어나서 목 비비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봐니까 그런 걸 버려. 한 번에 보면 좋은데 그걸 막 억지로 보지 말고 끊어서 보시면 되겠죠? 적을게요. 자, 해보자. 일단 빨리 해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19년 무슨 운동의 결과, 3.1운동의 결과 해보자. 첫째, 중국에서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좀 이따 할 거예요. 1919년 3월 다음에 4월 다음에 5월이죠. 여러분 중국에서 무슨 운동이 벌어졌다? 5.4운동. 내가 여러분 요거 하려고 잠시 앞에 가서 3.1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1운동의 결과. 일본이 깜짝 놀랐죠. 뭐냐? 야, 큰일 났다. 조선 애들을 무력으로 단호하게 폭력을 통치했더니 이 사람들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 무단 통치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때리지 말고 달래자. 잘해주는 척하면서 차라리 분열을 시키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3.1운동의 결과 무단 통치에서 여러분 잘해주는 척하는 무슨 통치로 바뀝니까?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3.1운동이 정말 위대한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체계적인 본부, 지휘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의 결과, 우리가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부, 커맨드 센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여러분 3.1운동의 결과 1919년 바로 여러분 샹하이에 대한민국 무슨 정부가 들어서게 돼요. 샹해 임정이 들어서는 계기가 바로 3.1운동이에요. 또 하나, 네 번째, 여러분 슬픈 얘기 해줄게요. 3.1운동 할 때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였죠. 그런데 우리가 배반감을 느꼈어요. 뭐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승전국, 전쟁에 이긴 미, 영, 일본, 프랑스의 식민지에는 해당이 안 되고 누구 거만 전쟁에 진 패전국의 식민지만 허용이 된대요. 근데 우리 봐봐. 우리는 그럼 누구의 식민지야?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죠. 결국 여러분 미국이 안 도와줘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1917년 여러분 소련이 등장하자마자 이놈들이 전 세계 탄압받는 약소국을 지원해주겠다 하고 여러분 지원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전 세계 약소국 젊은이들이 그렇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우자. 왜? 소련이 돈 대주고 무기 대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3.1운동이 끝나자마자 조선의 젊은 학생들이요
모스크바, 러시아 가서 사회주의를 배워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결과, 바로 여러분, 무슨 주의가 조선에 들어와요.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저것 또한 독립운동의 일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